최대한 한번 넘어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과 공제, 감면, 가산세액을 적고 제출 서식을 적으면 이 네 가지를 완료하면 끝이 납니다. 카드 사업상 지출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 사무실 맡기는 게 더 수수료가 뭐 10만원, 15만원 더 주고서라도 더 부가세를 아낄 수 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설명만으로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막 푸는 게 시간도 아끼고 이제 환급세액이 더 늘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제 25년 7월은 부가지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부가지세 셀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직접 시연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들한테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표님이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영세하신 분들은 네. 이제 직접 이렇게 해서 좀 돈을 아끼고자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종류가 있어요. 뭐 간이도 있고 일반 사업자도 있고 이런 게 방법이 다 달라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다르긴 하죠. 그럼 이제 오늘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확인창 떴는데 이게 안 누르고 넘어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다 떠먹여 주는 것처럼 이제 한번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넘어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6일 이후에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거를 지금 7월 1일에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 탭을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 탭을 보면 신고 도움 자료 조회 아래 신고 자료 통합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뜨면 25년 1기 상반기분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인쇄를 하셔서 이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인쇄. 이제 인쇄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캡처 떠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인쇄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종 고지세액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크롤 내릴게요.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저 현금 매출 명세서랑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 제출 대상 여부 저건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N으로 뜨는 거고, 전문직들은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Y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 분들은 N으로 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요? 예정고지세액은 내가 24년 하반기에 절반 거를 지금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내가 이미 한번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4월에 제가 한번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4월에 낸 거기 때문에 이미 낸 거를 또 납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낼 세금에서 저 부분은 차감하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부가지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부가지세 신고, 부가지세 과세 신고 여기 들어가면 정기 확정 신고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국세청에서 각종 항목들이 조회되는 예정일이 뜹니다. 그럼 여기 보면 마지막 판매 결제 대행 자료가 7월 16일에 뜬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7월 1일이라서 요거밖에 안 뜨지만 나머지는 이제 이 제공 예정일 이후에 뜨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6일 이후에 좀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다 안 떠요? 지금은? 뜨는데 정확하지 않다. 오케이. 6월분이 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넘어갈게요. 저장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인데요. 결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과 공제, 감면, 가산세액을 적고 제출 서식을 적으면 이 네 가지를 완료하면 끝이 납니다. 뭔가 표시된 게 되게 많아서 어떤 걸 적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 그냥 입력 수정 있는 것만 다 눌러서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든 입력 수정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해당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만.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 질문을 주신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색을 먼저 봐볼게요. 펼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매출색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기타 매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끊으신 분들은 이제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불러오기를 누를게요. 여기. 네. 그러면 지금 7월 10일부터 조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이후면 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질 건데 저는 일단 수기 입력을 해볼게요. 그냥 대충 적을게요. 네. 이제 공급가액을 적으면 과세분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아, 공급가액은 아까 프린트한. 네, 이걸 사실 저는 프린트한 걸 보고 적었는데 사실 10일 이후에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네. 자동 이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입력하면 이렇게 수기 전 입력을 했죠. 입력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 네.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는 분들은 전자 세금 계산서만 불러와질 거잖아요. 홈택스에 있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임차료 세금 계산서, 임대료 세금 계산서가 있다. 네. 뭐 내가 발급을 종이로 해준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종이로. 네. 종이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적어야 신고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굳이 넣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상대 측에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는 당연히 적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 적었는데 내가 안 적어버리면 어차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완료.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은 끝이 났습니다. 네. 쉽죠? 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논리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건 뜨더라고요. 근데 아마 6월분 거는 안 떠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뭐든지 그냥 7월 16일 이후에 하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조회 수정하기 누르면 조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조회 결과 집계 적용하기 바로 불러와집니다. 현금 영수증도 똑같아요. 조회 수정하기 누르고 네. 조회, 네. 누르면 조회 결과 집계 적용하기 끝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신용카드 끄는 것 중에 세금 계산서도 발급한 게 있다면 여기 중복분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복분을 발라낸다? 2번 끄는 건가요? 그렇죠. PD님이 예를 들면 제 고객이에요. 네. PD님이 저한테 예를 들면 100만 원 줄 게 있다. 부가세 포함 110만 원 줄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카드 결제를 받았어. 네. 근데 PD님한테 세금 계산서도 끊어줬어. 네. 그러면 110만 원이 중복으로 끊겨 있잖아요. 카드 결제 자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계산서도 끊었고. 네. 그러면 전 매출이 중복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분이 있다면 여기 적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중복분이 있는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0으로 하지만 만약 내가 중복분이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55만 원 중복분이 있다. 그러면 입력 완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발라진 거다. 중복분이 제거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랑 신용카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 입력 버튼을 눌러서 기타 매출분. 네. 그래서 월세를 뭐 세금계산 현금영수 발급하셨으니까 뭐 저는 이제 임대업 분들만 해당하니까 이거 네. 아니오 누를게요. 네. 순수 현금 매출이 뭐 110만 원 있었다. 네. 110만 원 이렇게 누르면 11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가야 돼요. 네. 그러면 10만 원 자동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과세 표준 명세서. 네. 이건 내가 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면 순수 현금 매출이 또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명세라는 걸 입력해 줘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이 합계 네.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그냥 여기 똑같이 적으면 돼요. 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 똑같은. 네. 네. 근데 왜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세무 사업 원툴로만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통신 판매업도 하고 뭐 또 음식점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여러 개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525101 이제 통신 판매업을 한다 내가. 그러면 1000만 원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다. 그러면 사실 1000만 원은 여기에 적고 나머지 요것만 적으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는 내가 업종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적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근데 궁금한데 네. 이 부가세라는 게 네. 1월부터 6월까지의 네.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에 내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에 내는 게 맞죠. 대표님은 일반 사업자잖아요. 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뭐 2번 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몇 월 몇 월이에요? 두 번이 7월, 1월인데요. 네, 7월, 1월. 근데 이제 좀 4번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요? 4월이랑 10월에 예정 고지 세액이라는 걸 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부가세를 내가 예를 들면 7월에 냈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면 7월에 2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7월에 2천만 원을 내면 10월에 나라에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너 1000만 원 내라. 그냥 내라. 2천의 절반 1000만 원 내라. 미리 내라. 그렇죠. 왜 그런 게 있냐면 한 번에 2천 내면 부담스럽지 않니? 네. 너 미리 지금 1000만 원 내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럼 1월에 신고를 할 때 보니까 내가 세금 예를 들면 한 뭐 1500이 나왔다. 10월에 미리 냈으니까 네. 그럼 500만. 네. 1500 1500 중에 1000만 원 빼면 500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두 개 합쳐서 1500이잖아요. 그럼 또 4월에 1500의 절반 750이 날라와요. 그럼 750 냈다. 근데 이번에 신고를 해보니까 이번 700이야. 그러면 내가 750을 냈잖아요. 그럼 50이 환급이 나오죠. 요런 느낌. 부가세 환급. 이런 느낌이다. 원래 신고는 2번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것까지 알아서 고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4번. 아니 근데 왜 세금 거둘 때 미리 가져가요? 환급 받을 때는 그러니까 별의별 절차를 다 거쳐야 환급해주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을 한번 봐볼게요. 네. 매입세액도 똑같아요. 입력 수정 누르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이렇게 했다. 불러오기 하면 되는데 지금 12일부터 조회 가능해서 저 수기로 입력했고요. 네. 불러오기로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매입 세금 계산서 종이로 받은 게 있다. 그럼 여기에 적으면 돼요. 이제 입력 완료할게요. 네. 끝이. 세금 계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요건 사실 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네. 원래 세금 계산서는 공급한 사람,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이제 끊어주는 건데 얘가 안 끊어줘서 내가 돈을 낸 사람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있는 사람만 여기 입력하면 돼요. 네. 신용카드 이제 매출 전표등 수령 명세서. 내가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한 사업상 지출 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것들을 여기 입력하면 되거든요. 입력 누를게요. 그럼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25년 상반기에 쓴 것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 결과 집계 똑같이 누르면 돼요. 그럼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러와지는 게 홈택스 국세청에서 빅데이터상 너가 공제 사업상으로 썼을 것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불러와져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쵸. 이거 국세청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너는 이것만 사업상 썼을 거야 하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 사무실 맡기면 이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내가 좀 카드 사업상 지출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맡기는 게 더 수수료가 뭐 10만 원, 15만 원 더 주고서라도 더 부가세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용하기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는 내가 이제 운수업자이신 분들이 이제 유류대 같은 거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당 사항 없어서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네. 사업용 신용카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동 불러와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긴 하다. 네. 적용하기.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 합계 중 면세금, 요거는 이제 내가 공동 매입색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일반 매입이 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 하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거를 쓸 필요는 없다. 아무튼 이거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 그리고 이제 내가 의제 매입색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의제 매입색이 뭐냐면 내가 면세 물품을 사서 이걸 가공을 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요거를 쓰는 건데, 대표적으로 음식점 업 같은 분들, 왜냐면 원재료, 농수산물 이런 거, 축산품 이런 것들 면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입을 해서 면세 품목을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음식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음식점업은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가세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이런 의제 매입색, 매입색은 아니지만 매입색으로 간주를 의제를 해서 너 공제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집어치우고 이제 너무 어렵다. 의제 매입색이 어쨌든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 입력을 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했다. 네. 감가상각이 뭐냐면 내가 고정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사업을 위해 이제 쓸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샀어, 네. 뭐 차량을 샀어,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고정자산,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샀을 때, 예를 들면 차를 내가 4천만 원짜리를 샀다. 근데 이거를 1년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를 샀을 때 바로 원래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소득세에서는 이거를 5년 동안 나누어서 4천만 원을 5로 나눈 800만 원씩 5년간 비용 처리를 해요. 차가 이제 타면 탈수록 감가상각 되니까 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네, 비용 처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나눠서 된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자산을 내가 취득을 하면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나눠서 되는데, 부가세는 한 번에 환급이 돼요. 차량은 이제 안 되지만 뭐 건물을 내가 샀다, 혹은 뭐 이런 인테리어를 했다. 네. 인테리어도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이런 고정자산, 정수기 이런 것들 다 감가상각 자산으로 내가 이걸 취득을 했다. 그럼 초기에 바로 한 번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기 감가상각 취득을 내가 했으면 명세서라는 걸 입력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일본 분들이 네. 하기에는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세금은 원래 어렵죠. 이거 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가 네. 여기까지 딱 보고 느낀 점인데 네.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네. 10만 원씩 부가세는 사실 기장을 꼭 맡기지 않아도 그 신고 때만 일회성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네. 있어요? 11만 원, 16만 5천 원 내고 맡길 수 있어서 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네.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설명만으로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맡기는 게 더 시간도 아끼고 이제 환급세액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도 적어주셔야 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토지를 뭐 취득을 했거나 사업에 안 썼거나 뭐 세무계산서 발행을 안 했거나
늦게 했거나 차량 같은 거를 취득을 하면 택시 운전사가 즉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해서 내가 차량을 취득을 해도 세금계산을 끊었으면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뭐 접대비도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면세,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끄는 게 있다면 이런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네. 예정신고 누락분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매입세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공제 감면 가산세를 갈게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내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그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면서 직전 매출이 이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법인은 안 돼요. 개인 사업자만 이제 된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개인 납세자 중 일반 과세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 해당 업종만 적용 가능. 그리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제세액이 있다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질 겁니다. 조약이 뭐 이런 거 해서 입력을 하시면 공제세액이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일단 해당 연도 신규로 사업자를 개시한 게이거나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열을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발급 건수를 조회해 볼게요. 55건이네요. 네. 여기 55건, 55건. 그래서 입력 완료. 그러면 딱 되고, 마지막 기납부세. 제가 아까 말한 이거 꼭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예정고지세. 네. 입력 완료. 하면 반영이 됐죠.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끝인데 네. 이제 사업장 현황 명세서 미용실 분들 이런 거 해주셔야 되시고, 네. 뭐 현금 매출 명세서 뭐 노무사나 전문직 분들,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영세율 이제 유튜버 같은 분들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것도 주셔야 되시고,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튜브는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업종별로 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넘어갈 건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들은 지금까지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내가 뭐 임대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미용실, 미용업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의 특정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서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끝이 난다. 야, 부가세 신고 끝난 건가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의 것들을 이제 다 밟아오면, 차근차근 밟아오면 여기에 이제 납부할 세액이 최종으로 뜰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일단 마이너스다, 그럼 환급계좌 정보까지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시고, 신고하기 누르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부가치세 셀프 신고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많이 떠먹여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란 건 참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제가 너무 적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 부가가치세 이번에 또 신고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밑에 더보기란에 절세연구소 채널톡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신고 대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